네, 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의 기초에서 발달 이론을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숙 이론, 정신 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동물 행동학 이론, 생태학 이론 등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동 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도 제시가 되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7가지 이론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인지해 두어야 할,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관련 이론들이고요.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연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영유아의 행동을 겉으로만 관찰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배고파 우는 갓난 아이 그 울음소리에 그래 그래 아가야 엄마가 간다 라고 말하면 아이가 조금 슬슬 그친다든지 입술을 빨면서 조금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정말 알아듣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또 어떤 아이가 좀 자라서 제법 대견스럽게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대소변도 잘 가리고, 그런데 이 아이한테 바로 밑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고 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영유아의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체계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발달 이론입니다. 자, 발달 이론은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 유발의 원인이나 또 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해서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러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죠. 즉,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영유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들의 저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적 틀을 설명해주는 이론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론을 나갈 때 여러분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어떤 종의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통상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내적이고 유전적 요인으로 발달적 변화가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스스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환경이 아동 발달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이 지닌 능력 이상으로 아동을 교육하는 것은 아동에게 좌절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숙 이론이에요. 즉, 환경의 영향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발달하니까 아동이 만약에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다 무엇을 열심히 넣어도 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아동이 지닌 능력 이상으로 아동을 교육하지 말고 아동을 좀 기다려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 이론이겠죠. 자, 이런 그 주장이 나온 데까지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발달이란 유기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2차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동 자신의 속도에 맞는 발달을 위해서 아동 중심의 양육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숙 이론은 학습 준비도의 개념을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학습 준비도, 즉 기다려준 얼마나 이 아이가 준비가 되었느냐 여부를 살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 이미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모형은 유전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발달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2가지 힘,
특별히 성숙이 더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숙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숙 이론의 대표 주자는 게젤이라는 분인데요. 아동 발달 분야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한 심리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입니다. 게젤은 클라크 대학 총장이었던 아동 연구 운동 창시자인 스탠리 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게젤은 위스콘신 의대에 들어갔고 예일 대학교에서도 의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아동 발달 클리닉을 열고 그 아동 발달 클리닉 시절에 동료들이 게젤 인간 발달 연구소 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게젤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 여러 국면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잘 쓰는 손이나 기질 같은 것은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전국적인 유치원 체계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게젤은 태아가 모체에서 하나의 개체로 자리 잡은 후 38주 동안 외부의 영향보다는 내적인 힘으로 성장한다는 발달의 예정론을 주장하였대요. 이러한 선천적인 메커니즘으로 말미암아 유기체는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게젤은 발달 과정이 유전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기제를 성숙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기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 이미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성장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장 모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실 것은 성숙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순서로 발달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대로. 자, 그래서 신체의 양적인 변화, 신체의 크기나 능력이 증가하는 성장이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과 성숙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이 발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맨 처음에 누워만 있죠.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앉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이런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 이론들은 이러한 영아의 발달에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기에 서고 걷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발달에 개인차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순서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아이도 앉기 전에 갑자기 서거나 갑자기 걷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발달의 원리 중에 발달 방향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달이 무작위가 아닌 정돈된 방식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은 머리에서 발 쪽, 그러니까 두미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팔이 협응을 하고 팔의 협응이 다리의 협응보다는 빨리 일어나고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체의 중심부터 말초까지 발달이 일어나는데 중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섬세한 세부적인 그 말초 부분들을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 동작은 손목과 손가락 동작보다 더 일찍 나타나고 손가락같이 세밀한 부분들은 그 중심 부분이 발달한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근원 발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원 발달 경향은 아동의 잡기 행동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20주경에 나타나는 잡기 행동은 아주 미숙하고 주로 상박, 그러니까 위쪽의 근육 움직임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달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교류의 원리입니다. 상호적 교류의 원리는 영아가 먼저 한 손을 사용하고 나서 다른 한 손을 사용하고 그 다음 양손을 사용하는 등 계속적인 반복 과정을 통해서 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질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상호적 교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상호적 교류의 원리가 성격 형성 과정에서도 그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내향적인 특성, 외향적 특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아 3세 그리고 3세 반까지는 약간 소심하고 내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4세에는 외향적인 특성을 보이다가 5세가 되면 이 두 가지 성격 특성이 통합되어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게젤의 상호적 교류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입니다. 실제 인간 발달에서 완벽한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불균형이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바로 오른손이 많이 발달한 사람, 왼손이 많이 발달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똑같이 발달한 게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불균형은 신생아의 경직성 못 반사에서도 나타나고, 이 반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펜싱하는 자세처럼 영아가 머리를 한쪽을 돌리고 한쪽 팔은 머리가 돌려진 방향으로 내밀고 같은 쪽 다리를 쭉 핀 상태, 그리고 다른 팔은 가슴에 얹고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비대칭적 행동은 환경에 익숙해지고 환경을 이해하려는 아동의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다음 원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규제의 원리예요. 게젤은 부모가 수유와 수면 등의 생리적인 리듬을 영아의 요구대로 잘 해주었더니 영아 스스로 점차적으로 수유 시간을 줄이고 더 오랫동안 깨어 있음을 발견했대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떨 때나 그렇지 못하거나 더 못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과정이 계속 일정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영아가 점차적으로 자기의 안정적인 스케줄을 형성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러한 유기체의 자기규제의 원리, 그러니까 영아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도록 성장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우리는 자기규제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해 보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점차적인 그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아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걸음 걷다가 기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다시 기는 것과 같이 발전, 퇴보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지만 비로소 걷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의 자기규제 원리는 영아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게 성장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우리는 자기규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즉, 이 성숙이론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유전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전자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환경이 전혀 영향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원리가 정해져 있다. 발달의 방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두미 발달, 그 다음 근원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았고요. 상호적 교류 원리는 한 손을 사용하고 다른 손을 사용하고 또 양손을 사용하는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자기규제의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젤의 성숙 이론에서 여러분이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숙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유기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1차적인 역할보다는 2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몬테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몬테소리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몬테소리 여사가 이야기했던 그 이론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민감기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